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주택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시죠. 네, 원효로 사가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은 그냥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아주택입니다. 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월 달에 이제 모아주택을 이제 최종적으로 좀 발표를 했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현재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원효로 사가 이 본물건이 이 모아주택 진행 사업의 안에서 쏙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격에 대한 장벽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이 재건축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상당히 좀 가격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진입하기,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하나 좀 마련하고 싶은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좀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0월 27일 기준으로 10월 27일 기준 이후에 이 모아주택 안에 속해 있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그거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건물을 짓고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고 하면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생에 되겠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그런 중간중간에 또 거쳐가는 어떤 심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위 승인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평균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평균 한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될지 말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아주택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약간 3년, 길게 잡아도 3, 4년 안에 이제 건물이 올라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또 하나는 이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주변 지역이 낡아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공공지원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공공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또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가격이 무겁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을 물건을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물건은 1호선과 경인중앙선이죠. 이 영상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약간 12.40평방미터고요. 대지 지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6평 정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5평도 아니고 6평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상 1층과 4층 중에 이제 4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특징은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좀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내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그 이전에 그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좀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 정보를 상당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물 특징도 더 이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물 특징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2023년도 4월 달에 준공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원룸과 1.5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원룸형이든 1.5룸 형태든 간에 대지 지분이 6평 이상 가져갈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주택도 이 원효로 사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즉 다 만들어진 주택도 원하신다면 그 물건도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방 안 내부 구조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1인 가구가 월세를 내고 또 전세를 내고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구조로 좀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용 면적이 약 한 12.4평이고 대지 면적은 약 한 6.12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다세대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봄이면 만나볼 수가 있을 만한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의 이런 상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여기 위치가 그만큼 너무 좋다라는 거죠. 용산의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1호선과 경인중앙선 이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효창공원 앞역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좀 편리한 그 교통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용산 기지창에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 용산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뉴타운 사업,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용산 민족공원 사업이 아니라 바로 이 용산 기지창 사업입니다. 과거에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이 용산기지창 사업이 크게 한번 자처가 됐었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2024년도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용산기지창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수혜 지역이 어디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용산기지창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주변 지역, 이 본 물건이 있는 주변 지역에 이 모아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산기지창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또 이제 수요층들이 또 붙게 되고 그 수요층들이 붙게 되면 과연 어디에 붙겠느냐? 이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변 지역이 먼저 붙는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많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대형 병원이라든가 한강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하죠. 또 이제 삼각 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구역별로서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다 완성되거나 또 앞으로 진행될 그런 어떤 지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민족공원에 있는 미군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이전이 되면 민족공원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좀 지척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에 그 주변에 그렇다면은 이런 원룸 형태라든가 1.5룸 형태의 이런 어떤 다세대 물건의 어떤 수요층들은 어떠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용산을 왜 자꾸 용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다 압니다. 요새는 뭐 현재도 강남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용산하고 강남하고도 비교를 하자면 지리적인 이점을만 두고 본다면 용산은 사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주변 지역 자체가 큰 산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용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 있죠. 이쪽 안쪽으로 해서 모든 사토팔달의 교통 여건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지구는 바로 용산이거든요. 이 용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뭐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도 제한 구역이 묶여져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발전이 더 됐었거든요. 현재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 지역의 어떤 여건 변화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은 놓치면 안 된다. 소액 투자가 됐든 또 여유 있게 투자가 됐든 간에 용산에 무엇이든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의도, 마포, 광화문 또 강남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용이하다 보니까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또 서울역과 인근에 있고, 또 여의도, 또 그 김포 쪽으로 빠지는 또 김포공항과도 연결도로가 상당히 좀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업무 시설들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기지창을 한 번 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용산 기지창 부지 자체가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자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착수가 진행되고 이제 빠르면 2028년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데, 여기 안에 이제 뭐 기부 체납 비율을 보게 되면 약간 4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면 하나의 뭐 중소도시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사업을 뜨게 되면 과연 어디가 수혜지역이냐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소액 투자로 접근했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접근이 빨리 되고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 먼저 우선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호재거리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의 어떤 호재거리는 뭐 1시간 계속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부동산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용산은 달달 외울 정도로 용산에 대한 개발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개발 진행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좀 이전을 했죠. 이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미군 뭐 이런 어떤 부대들이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용산에 있는 민족공원 사업도 진척이 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쪽 주변 지역, 이 민족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이 고도 제한을 완전히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상업 비율보다 그 이상의 어떤 비율로 그 연면적 비율로 해서 크게 현재 좀 건물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테마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호재거리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어떤 집가 상승의 모멘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GTX B 노선 사업입니다. 이 GTX B 노선이 이 송도에서 마속으로 이렇게 별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B 노선, 또 C 노선, 또 D 노선도 있겠죠. 이 현재 지금 GTX 사업은 과거 정부 또 현 정부에서 상당히 좀 그 뭐랄까요, 교통 사업으로는
현재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또 진행 그 결과도 현재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GTX B 노선도 용산역을 좀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산역 자체가 하나의 좀 큰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1단계 구간 사업이 현재 지금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신사에서 이제 용산으로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산은 서울역과 더불어서 하나의 굵직한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로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하게 되면 과거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용산구 일대, 즉 삼각지역 쪽이라든가 이 공동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이 현재 좀 착실하게 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GTX A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GTX B 노선, 즉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GTX B 노선 주변 지역도 이 재개발 사업이 한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본 물건은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모아주택 사업이거든요. 모아타운이라고 하죠. 이 모아타운의 어떤 그 사업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업이고 진행 속도 상당히 좀 빠른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좀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효로 사가 일대 이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 그 안쪽에 이 본 물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슬려서 약간 26개 정도, 서울에서 26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의 한 40개 정도의 40개 정도가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에 올렸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빼고 약간 26개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용산에서는 유일하게 원효로 사가 일대가 지정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산 쪽에 투자하고 싶다, 서울 안에 들어오고 싶고, 또 서울이라고 해서 어디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 안에 이렇게 재개발이 많은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모아주택 사업과 대규모 주택 사업을 약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고 이 평균치가 이제 8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8년, 10년 걸려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모아주택 사업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 블록별로 지정된 것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좀 만들어서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 기간 자체가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최장 기간을 약 한 4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4년 정도가 왜 되느냐? 이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정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 추진이 승인이라든가,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다 생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해 주는 만큼 그만큼 기간이 많이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어떤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해 준다든가, 주변에 어떤 그 주거 지역 자체를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도 상향을 해준다든가, 또 용도 상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층, 8층밖에 짓지 못하는 아파트들을 15층, 17층까지 지어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여건을 크게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주택 사업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권리상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안 그러면 그 이전에 건물을 구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10월 27일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다 그 청산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주변 지역 모아주택 안에 있는 낡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거 구입해봤자 청산 대상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은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분양 물건입니다. 그렇다면은 10월 27일 이후에 분양 물건 건물을 구입해도 나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가격에 대한 장벽 때문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고, 또 하나는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아무 물건이나 구입할 수는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호재가 있고 비전이 보이는 이런 어떤 그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되면 약간의 어떤 기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를 좀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산의 완벽한 그 압도적인 위치 그리고 넘치는 수요 확인을 해봤고요. 자, 거기에다가 뭐 개발 호재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요즘에 최고 이슈인 모아타운 지정 소식까지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그 평당 그 대지 지분이 약 한 6평 이상 가져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쪽 주변 지역의 그 평당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대지 지분 6평에 5억 정도면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은 평당가가 거의 뭐 한 1억이 넘을 정도로 주변 지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 물건, 즉 새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억 미만의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변 지역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다세대 물건만 봐더라도 약 한 1억 천에서 1억 3천 정도의 대지 지분만 계산해서요. 그 정도의 형성이 돼서 그게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대지 지분에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예상 임대가를 좀 뽑아야 되는데 그 예상 임대가를 그렇다고 해서 높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상 임대가가 1억 3,800만 원, 이 전세가입니다. 주변 지역에 보수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잡아낸 것이 약 한 1억 3,800만 원 정도의 전세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은 재개발과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를 약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렇다면 실투자 금액 자체를 약 한 4억 4천만 원의 조합원 자격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